안녕하세요. 5월 1일 9시 12분이네요. 지금 오전 세미나 하고 스터디 하고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지금 이제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그 재산 분할을 할 때,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는 경우 있잖아요. 이제 그 경우에 그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,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우리가 그 재판을 청구한 그 시점 재산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.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그리고 각종 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 현재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조회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재판상 이혼,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직전에 막 재산을 막 빼돌리는 그런 경황들이 밝혀지면은 그 재산이 특별히 뭐 생활비나 뭐 아이 양육이나 뭐 이런데 부득이하게 소비됐다라는 그런 사정이 입증이 안 되면 그 재산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 버려요. 예컨대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빼돌린 거예요. 어떻게 빼돌렸냐?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바로 팔았다는 거죠. 그러면 팔았다고 해서 그게 그리고 판 다음에 그 매매 대금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까요?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부동산 자체로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판 대금이 어딘가 은닉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럼 대금은 어떻게 하느냐? 대금이야 뭐 알기 쉽죠. 부동산 이전이 됐으면은 뭐 주택 거래가 있었다.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그 거래 내역들이 쫙 나오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이 거기 표시가 돼요. 등기부 등본에.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가지고 뭐 1,000원 내시면은 발급이 바로 돼요.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그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등기소에 그 등기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이 돼 있을 거잖아요. 그 자료를 문서 송부 촉탁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법원 통해 가지고 다 획득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계약서까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일반 시세보다 더 낮게 처분을 심하게 낮게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기재되어 있는 거래 가액이 잘못된 걸 수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증인으로 불러다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조회를 하는 거죠. 그 뭐 돈 얼마 줬냐 뭐 이런 것들을. 그러면 그런 건 밝혀지기 마련이겠죠. 따라서 이혼 소송하기 직전에 돈 부동산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혼 소송에서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이제 그 생각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은닉했다. 이거 역시 큰 돈이 인출되면 뭐 당연히 이게 뭐 생활비로 이제 쓰였을 리는 없잖아요. 1억을 인출했는데 그걸 생활비로 뭐 계속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게 1억이라는 큰 돈, 예컨대 뭐 몇 천만 원도 포함되겠죠. 그런 큰 돈의 경우에는 그것도 이혼 청구 직전에, 이혼 소송 직전에 그렇게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현재 잔존 추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법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면 자기가 보관하기만 불편해질 뿐이지 그게 큰 실익이 없어요.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이혼 소송 직전에 막 채무를 엄청 부담하는 거예요. 어디서 들으신 게 있으셔서 채무가 많으면은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뭐 실제 그렇긴 하죠. 채무가 많으면은 절대 재산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합산액이 자기 쪽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채무가 별거 직전에 생겼다라면은 그러면은 뭐 대출 돈을 빌려서 이제 뭐 대출 채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돈이 있는 거잖아요.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예요. 그 대출 채무 만든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에 재산 빼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밝혀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